왜 또다시 이후 육성률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제거하면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후 육성률입니다. MSY 30도, 한돈 자금률 80%, 팜스코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팜스코TV 정영철입니다. 오늘 다시 이후 육성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이후 육성률 향상이라는 주제로 팜스코TV 컨텐츠를 꽤 여러 편 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한돈의 전체적인 이후 육성률은 8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후 육성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더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가 서두에 MSY 30도 한돈 자금률 80%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아마 당분간 팜스코TV 양돈 파티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양돈 선진국들은 이미 MSY 30도를 국가 평균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종 수준을 우리가 그대로 수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과 경쟁해서 자금률을 80% 이상 지켜나가야만 한돈 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성적으로서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PSY 30도를 달성한 농장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MSY 29도가 넘어가서 30도에 육박하는 농장들도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돈의 평균이 18도, 19도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먼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어떤 농장에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MSY 왜 18도, 19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과거의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이유, 제일 떨어지는 성적, 제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바로 이후 육성률입니다. 이유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돼지는 거의 15% 가까이 죽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이런 진단들을 드렸었죠. 다산성 모돈이 도입되면서 PSY는 늘어나는데 새끼들이 많아지니까 더 작은 돼지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그대로 이유하니까 허약하고 작은 돼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돼지를 제대로 키워서 7kg까지 키워서 사주 포유를 해서 이유를 시키자. 그렇게 충분히 포유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설 안에서 어차피 PSY가 늘어난다면 시설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육 면적이 모자랄 테니 모돈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모돈의 규모를 줄이고 더 많은 돼지를 이유시키면서 돼지에게 충분한 사육 공간을 주면서 사육을 해서 이후 육성률을 이어가자 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돈 마리수를 좀 줄여서라도 PSY 올리고 이후에 제대로 키워가자는 거죠. 또 드렸던 말씀은 그렇게 작은 돼지들한테 자돈 사료를 먹이면서 키우는데 애들은 이미 작은데 자돈 사료가 비싸다고 자꾸 프로그램을 땡겨가면서 날짜만 되면 사료를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돈 사료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돈의 소화기와 소화 효소 생리에 맞춰서 급여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의 체중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로 어린 어라웃을 통해서 돈방을 깨끗하게 비우고 심지어 슬러리 피트까지 비워서 질병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희 팜스코TV 영상 중에
제주도 동백팜 케이스가 이렇게 철저한 어린 어라웃을 통해서 질병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자돈 육성률을 아주 극단적으로 올려놓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이후 육성률을 이야기할까요? 그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겨울에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PD 같은 전염성 질병, 농장의 생산성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포유자돈을 폐사시킬 뿐더러 이제 만성형으로 농장에 남아서 이후 육성률마저 계속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고병원성 PRRS까지 유행하면서 모돈의 번식 성적 저하와 폐사까지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돈 단계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연한 질병에 대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린 홀아웃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좀 이후 육성률을 올리기 어려운 면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양돈을 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뚜렷한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은 아름답고 좋지만 계절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하루 안에 온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날 뿐더러 일교차도 많지만 그 하루 전날과 그 다음날에 일간교차도 심각합니다. 어제는 더웠다가 오늘은 추웠다가 내일은 다시 더운 이런 날씨 변화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박정현 PM이 아주 명언을 냈죠. 대한민국 양돈 농장에는 두 가지 계절밖에 없다. 사실 돈사 안에는 겨울은 없잖아요. 온도가 마구 변하는 환절기. 더 이상 온도를 낮추기 어렵고 돼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혹서기. 여름과 환절기만 있는 것이 우리 양돈장의 날씨입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날씨에서 환경을 제대로 컨트롤해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이후 육성률을 올리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만 85% 수준에 불과한 이후 육성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과감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많은 농장에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금 이후 육성률이 85%야, 83%야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후 육성률 95%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다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83%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87% 해야지? 뭐 내년쯤에 해서 한 90% 도전해볼까? 그 다음에 내후년쯤에 한 93%, 5%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가 10% 이상 이후에 죽는다는 것은 농장에 뭔가 돼지를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 결함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번식 성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모돈이 동시에 성적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돈들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면서 환경을 개선해야만 번식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번식 성적은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육성률이 낮다라는 것은 돼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환경적인 요소, 질병적인 요소, 영양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제거하면 바로 즉시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후 육성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드립니다. 이후 육성률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농장을 완벽하게 점검해서 문제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내서 바로 즉시 9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MSY 30도로 올라가고 한돈 자급률 80%를 지키면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탐스코가 이번 2024년 1차 캠페인을 통해서 준비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제품 윈맥스 플러스 자동사료 프로그램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동차 끝장 점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영상 두 가지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